소리를 내주이소. 자, 오늘도 명품 논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경근의 월간 논평, 정치 이슈를 좀 짚어드리죠. 경성대 조경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엊그제 했으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일단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 사건은 소위 기습추행이다. 그죠? 그리고 가벼운 외력 행사다. 이렇게 해서 강제치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변호인단으로서는 감형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이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치매라고 하는 게 지금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소위 말하는 성추행이 있는 전후에도 이미 치매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변호인단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민들 중에 일부에서는 또 야권에서는 치매에 걸린 사람을 공천했단 말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오 전 시장께서 말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기억에 문제가 있는 그런 실수들은 조금 잦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라고 해야 될 걸 인민들이라고 한다든지 건물 이름을 좀 엉뚱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일단 재판의 과정을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진단이 있었으면 진작에 치료를 받고 시장직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물론 이제 자기가 피의자지만 본인은 변호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는데 많은 부산 시민들 특히 또 이게 돈도 돈이지만은 너무 큰 실망감을 준 거에 대해서 반성이 부족하지 않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아마 재판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은 아마 계속해서 사과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정치인들을 뽑아 나갈 때에 모든 면에서 좀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공천도 해야 되고 뽑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틀리실까? 그리고 어떤 체력적인 문제나 질병 문제만 하면 정말 너무 민감할 정도로 발굽혀 표기를 갖다 여러 번 했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SNS에 올리고 건강한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게 좀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치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게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이분이 약간 말씀을 약간 더듬는 게 처음부터 있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치매가 아니라 말씀을 원래 조금 그렇게 더듬어 하시는 것들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치매가 아니다. 지금 와가지고 감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소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9.6%,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G7 정상회담, 유럽 순방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임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과 또 나라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1년 남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G7이라고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이면서 서방측이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대국인 나라가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를 의논하고 조정하는 게 G7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원래는 한국도 G7 국가들 중에 어떤 나라는 한국보다도 경제 규모가 떨어지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한국을 초청해야만 이게 세계 경제 운영에 도움이 된다 해서 초청하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일본이 반대. 그런데 이번에 막상 우리가 참여해서 8나라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스가 총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뒤편에 있는 데 비하여서 문 대통령은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너무 언론에 이게 많이 안 나온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화면상으로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 여러 번 그렇게 대통령의 모습을 비춰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막상 좀 지지자들께서는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행사인데 그 와중에 뭐가 있었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네. 어느 쪽이 더 컨벤션 효과를 더 누리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조금 더 컨벤션 네. 효과를 누린 것 같긴 해요. 그래서일까요? 네. 그 앞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네.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네.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이 39.6%로 나왔고 네,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29.4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39.7. 네. 예, 이게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2016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최고죠. 네, 국민의힘 네, 지지율이. 네, 네. 이준석 효과라고 봐야겠죠? 근데 막상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참 국민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렸죠. 네. 사실은 뭐 나이가 들건 젊었건 간에 좀 막말에 가까운 말들이 많았고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역시가 아마도 젊은 세대가 그 30대 중반의 젊은 세대가 당대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론의 초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심을 끌었고 막상 당선이 되니까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예. 예. 뭐 이준석 효과라는 분석이 있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인사할 때 검증이 있어서 이제 사실 보궐선거 실패 이후에 이미 내정됐다 하지만 네. 청와대 지금 영선 96년생 정무비서 청렴위 선관 내정한 게 또 화제가 됐지. 네,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요. 이게 이제 여권에서는 뭔가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당과 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에서 공통 7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통 7위의 자리에 30대 중반이 앉았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로 이게 대단한 그리고 굳이 의전 서열을 따지지 않더라도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당의 같은 경우에는 2030, 40까지의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팀을 꾸린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적어도 당 안에다가 어떤 위원장 자리를 준다든지 해야지 비서관 정도 하나 가지고서는 의미가 크게 없다. 그리고 비서관이 청와대 구조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무슨 정책을 만들어내고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이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예. 이제 당장 물론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워낙 청년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 뭐 당 대표부터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를 어떻게 했는데? 네, 그죠?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 당 안에다가 위원회를 신설해 가지고 음. 그 위원회가 청년과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여권의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요즘 저 가장 핫한 이슈인데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한 의혹을 뭐 정리했다고 하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 이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네네. 본인 SNS에 이 정도 문제라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이전까지 이제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좋은 네. 평을 내렸는데 네. 괜찮을까 뭐 이렇게 올려서 네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뜨거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약간 가볍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은 어디에 누구에 의하여서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이게 그 중간적인 의혹의 단계에 가 있는 건데 예.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완전히 실체가 아닌 걸 가지고서 와, 이 정도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게 굉장히 가벼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이제 연구소 아닌 연구소죠 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혹시 또 그 바라보는 시민들 중에서는 스스로 뜨려고 저러는가 그런 시각도 또 있더라고요. 본인의 말하자면 방송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윤석열 그 전 총장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돈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사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주저앉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걸 터뜨려도 시기적으로 좀 빨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이제 장성철 소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야권 인사니까요. 예, 야권 인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이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위 공격하는 쪽의 이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시기를 참았다가
예를 들면은 이제 합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당에 들어왔다든지 그런 시기가 만약에 공격을 하려고 했다면은 더 낫지. 지금의 시기는 충분히 방어하면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그 조금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빨리 좀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뭐 다 떠나서 진짜 궁금하다 내용이. 네, 궁금하죠. 정말 궁금하죠. 원래 엑스파일이라는 게 뭐 실체도 그렇고 그렇지만. 아니 뭐 챕터별로 되어 있네. 뭐 이러니까 조금 이 뭐지? 뭐 이러면서.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막상 그걸 전체적으로 살핀 분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좀 조잡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지라시 수준의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방송에서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이 와 이거 심각하다라고 한 거는 약간 좀 가벼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는 조금 전면에 나서서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좀 피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 현재 이제 어쨌든지 간에 중심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몇 분들이 계신데 최재형 그 원장을 포함해가지고 계신데 적어도 여기에서 컷오프 정도는 진행이 된 다음에 밖에서 아니요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가 진행이 된 다음에 주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오세훈 전 현 시장과 안철수 대표가 했던 그런 어떤 여론조사처럼 그런 단계. 왜냐하면 이게 먼저 들어가면은 본인도 그런 계산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이게 원치 않는 흙탕물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기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도 안 했지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경선 일정을 놓고 합의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에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대 반 이재명 지사 쪽의 얘기가 둘 다 얘기가 지금 이제 이유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지난번 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먼저 끝내놓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야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들이 국민들의 시선이 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론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 지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실제로 컨벤션 효과에서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또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9월이냐 11월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세요? 와 이거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이번 그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겠다 했다가 또 25일로 연기했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연기되는 쪽에 조금 더 제가 점치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이재명 지사가 조금 통 큰 그런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 저는 이재명 지사 워딩이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연기를 하면 얼마나 내가 대범해 보일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라는 건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뭐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 자체를 좀 많이 각인을 시키려고 약간 윤색을 시키고 강인을 시키면서 나중에 딴 하고 터뜨리는데 거기에 약간 정답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9월 말하자면 빨리 지금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소위 관람하는 쪽에서는 재미가 좀 덜하죠. 본인도 아마 그걸 알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자기는 사실 별로 문제가 크게 없는 게 현재의 지지를 어느 정도만 지켜가도 1위로 확정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지금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지금 숨이가 아프니까. 하여튼 각 당의 사정은 이제 정말 대선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선 국민에 들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많은 후보들이 정말 대선에서 이제 뭐 별의 시간 그런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될지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까이 가서 실제 경쟁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또 국회의원 더 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이제 과대 광고하는 쪽으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말씀을 또 마지막에 벌써 눈치채셨네요. 뼈 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느새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된 게 저도 휴가 다녀와가지고 유난히 이번 주가 좀 힘들었는데 벌써 딱 중간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확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다시 또 늘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늘 드리는 말씀 저도 지겹습니다. 마스크 반디 쓰고 손 매일 씻고 사람 많은 데는 피하고 부자동도 우리가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는데 제일